이거 끝냅시다. 백트래킹하고 비슷한 예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정분기라고 하는 브랜치 앤 바운드 방식이 있어요. 자, 아까는 이제 가다가 이게 길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죠. 퀸을 배치하는데 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이렇게 가가지고 최단 거리로서의 이 홍보를 하고 나서 또는 최소 비용의 비용을 들이고 자기 집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어떤 세일즈맨의 그 계획이 있다라고 한번 해줘. 도시들을 방문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방문하고 오는 거죠. 홍보 활동 다 끝난 거죠. 근데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최소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는 거니까 여기는 최소 비용이 아니네. 그러면 거기 좀 벗어나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답이 최소 비용보다는 좀 들었지만 이 그 길로 했을 때 잘못된 결과는 아니죠. 그 좀 엉성한 결과 또는 이제 그 답이 이 원하는 건 아니고 최적이 아니라 준최적 결과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좀 달리 여기서처럼 이 그 준최적화 결과는 아니지만 준최적화 결과를 얻는 거지만 아까처럼 이 그 뭐 틱테토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앤킨스 문제나 포킨스 문제처럼 답이 틀린 경우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처럼 여기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최적 결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금 한정 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치라고 하는 이름에 이 그 점점점 가지쳐 들어가서 가는 거고 점점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라면 바운드라고 하는 거죠. 가다 보니까 일로 이 길로 가게 되면 빙빙 돌아가는 길이다. 그러면 글로 가지 말자. 다른 길로 가자라고 했을 때 바운딩 하는 거죠. 이런 알고리즘을 얘기하는 거죠. 한정분기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쓰이냐 하면 일단 우리가 이 도시가 25개 있다. 25개의 도시를 갖다가 이 방문하려고요. 방문하는 어떤 이 그 판매원이 있다. 도시가 25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 탐색하는 이 그 방문 하는 때 이 경우 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n-1 팩토리아라고 하는 만큼의 이 가지수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25개니까 여기가 n 이퀄 25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24 팩토리아라고 하는 것만큼의 이 가지수를 가지고 24 팩토리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25개는 얘기죠. 그걸 갖다가 쭉 배치했을 때 최소 비용을 하기 위해서는 1번 도시, 2번 도시, 3번 도시 그런 순서대로 가는 것이 좋은지 1번 다음에 7번, 7번 다음에 3번 이런 식의 가는 것이 좋은지.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이 최적 결과 산출까지 산출에 이 소요되는 시간, 소요되는 시간 한번 산출해 보자라고 했더니 이 3기가헬스 CPU를 사용 시 한 1억 년 이상 걸린다. 이제 그래서 이거 모든 경우를 다 보게 되면 결국은 1억 년 이상 컴퓨터를 켜둘 수가 없죠. 고장이 나겠죠. 그 사이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뭐냐면 탐색 경우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죠. 이렇게 이게 너무 많아서요. 따라서 이거는 이 탐색하는 수를 갖다가 줄이자. 그래서 탐색하는 수를 줄이는 그런 거를 바로 뭐라 하냐면 한정 분기라고 얘기한다. 이제.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분기. 그래서 진행을 갖다가 멈추기 위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점점 전체적인 어떤 횟수를 줄이는 이와 같은 방법이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그 최적 해를 있을 거를 찾아 들어가는 것인데 이 필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나열해야 되겠고 그로부터 분기를 더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걸 나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건 이제 이 다음에 뭐 다시 복습할 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먼저 보고 그거로부터 어떻게 이 한정 분기라는 거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SP라고 하는 문제, 트래블링 세일스 퍼슨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뭘로 푸냐면 브랜치 앤 바운드를 한번 이 알고리즘으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도시가 이 25개가 된다 해도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5개의 도시만 있는 경우를 보죠. 한번 고려해 보죠. 그래서 5개의 도시들이 이렇게 있는 거에 이 비용이 해당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도시, 2번 도시, 3번, 4번, 5번. 그래서 5개의 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갈 곳이 또다시 5개가 있다. 자, 1번에서 1번으로 갈 필요가 없으니까 비용은 다 대각선에 되는 거는 다 0이 나오겠죠. 1번에서 2번으로 가는데 비용이 10, 여기도 10, 여기는 30, 여기는 25. 그다음에 10, 14, 21, 10, 10, 8, 7, 9.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죠. 이런 경우에 이 탐색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어떤 시작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작점. 근데 이걸 상태라고 보통 부르는 거예요. 스테이트. 어떤 도시, 시작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시작했을 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겠죠. 1번 도시에서 2번으로 가는 상태가 있겠죠. 또 다른 경우를 보게 되면 1번에서 3번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겠죠. 도시를. 또는 1번에서 4번으로 갈 수도 있겠고 1번 도시에서 5번으로 가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1번에서 2번으로 일단 갔으니까 1번 다음에 2번 가고 난 다음에 3번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1번 도시에서 2번 가고 4번을 먼저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2 다음에 5번을 갈 수도 있을 거다 이거죠. 이렇게. 내가 다 쓸 건 아니고 여기다만 할 거예요. 여기도 2번에서 3번까지 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직 안 간 도시 4번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엔 4번을 방문할 수도 있고 여기도 1번 다음에 2번, 3번 다음에 5번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된 게 각각의 다른 게 이렇게 된 상태로서 진행할 것인지 또 이 상태가 1번, 2번, 3번 도시를 방문한 상태 아니면 이 상태까지 와도 되겠다. 자, 이런 이 상태까지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답은 1번 다음에 2번은 그다음 3번을 방문하고 4번 도시를 방문하고 아직까지 방문하지 않은 도시는 딱 하나 남았죠. 5번.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1번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때 비용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1번에서 2번으로 가는데 비용이 여기서 최소 비용이 얼마 나오냐면 10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오죠. 여기. 그다음에 2번에서 3번으로 가는데 2번에서 3번을 가는데 14라고 하는 비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3번에서 4번으로 가는데 7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왔고 4에서 5로 가는데 3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었고 5에서 다시 1로 가는데 14라고 하는 비용이 나왔죠. 이거 다 더하면 되죠. 10 더하기
14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14. 이거 두 개 더하면 벌써 20. 그 다음에 28, 38, 48, 20이고 28, 48 나오죠. 이렇게.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1번 다음에 2번, 3번, 5번까지는 여기서 결정이 났고 5번 다음에 안 간 도시가 4번 있으니까 4번. 그 다음에 다시 자기 집으로 가야 되니까 1번까지. 그래서 1에서 2로 가는데 비용이 10이 나왔고 2에서 3으로 가는데 2에서 3으로 가는데 14라고 하는 비용이 나왔고 3에서 5로 가는데 9고 5에서 4로 가는데 5에서 4, 3, 그다음에 4에서 1, 8. 자, 여기 때 비용은 얼마가 나오냐면 44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계산하는 걸로 찾으면 되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48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갔더니 44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렇다면 44까지 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걸 한번 가려고 보니까 48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고려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순서를 결정해 주는 거를 갖다가 한정 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전체를 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다는 거는 불합리하니까 그거를 그와 같이 좀 줄여가지고 보는 거에 대한 걸 가지고 한번 알고리즘으로 검사를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요거를 자, 이 세일즈맨이 방문하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대로 가는 것이 좋을지 한번 이 간단한 예를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이 아니면 다시 반복하는 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1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 1번. 자, 여기서 두 가지 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예. 이 하한값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하한값. 하한값을 한번 보죠. 이 정점이라고 하는 거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1에서 도시 1에서 보게 되면 도시 1, 도시 1에서 도시 1에서 가장 적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하면 10이죠. 여기서 시작할 때는 이 10이란 비용이 제일 적게 들죠. 물론 가만히 있는 거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거니까 이건 빼고. 그다음에 도시 2번에서 가장 적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냐면 10이고. 그다음에 도시 3에서도 가장 적게 들어가는 비용은 7이 들어가는 비용이고. 4번 도시에서는 얼마가 제일 적게 되면 3이고 그다음에 5번 도시에서 제일 적게 들어가는 비용은 3이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모든 경우 이걸 갖다가 합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10 더하기 10 그다음에 요거 하면 10, 30, 33. 그래서 이게 뭐냐면 3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데 이게 최적해는 33. 그럼 33은 제일 작다는 얘기죠. 물론 되돌아가는 것도 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최적해는 33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근데 작을 수는 없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조건이다. 그래서 1번에서 시작할 적에 이렇게 한번 여기다가 붙이는데 아직까지 가지 않은 점과 그 다음에 앞으로 가게 되면 얼만큼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걸 여기다 한번 써보죠. 그래서 최종 얼마가 들어가냐면 33이라고 하는 비용이 여기 이렇게 나올 거다 이거죠. 이것은 이 하한값에 해당되는 거죠. 하한값. 가장 작게 들어가면 이제 시작할 적에는 33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으니까 시작 안 한 비용. 그래서 여기다가 이 가로에 이런 비용 어떤 거 하나와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 왼쪽에 그 표시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 현재까지
까지의 그 비용을 얘기할 거고 요거는 앞으로 향후 사용될 향후 비용에 대한 걸 얘기해보죠. 근데 이거는 한에 대한 비용이죠. 가장 적은 거. 이런 박스 형태로 나타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여기서 출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시작한 비용이 하나도 없죠. 이게 소요된 거. 현재까지 소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들어간 비용은 하나도 없고 앞으로 얼마가 더 사용되냐면 가장 작은 값은 33, 적어도 33은 될 거다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시작하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1에서 2로 가는 이경을 한번 보자. 그럼 1에서 2로 가는 경을 보게 되면 비용은 아직까지 최소 비용은 33이라고 하는 최소 하한 값을 가질 거고 1에서 2로 가는데 비용이 얼마가 나왔냐면 10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왔죠. 따라서 여기는 현재까지 지금 들어간 비용은 1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어갔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 건지에 대한 걸 생각해 보죠. 그러면 여기 네모 박스에 들어가는 거는 2에서부터 출발했을 때 최소 비용, 출발 시 최소 비용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 제일 작은 값 10이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 가지 않은 거 3번에서 출발했을 때 최소 비용 얼마가 나오냐 하면 7, 네, 4, 5. 그래서 3, 4, 5. 이거는 3일 때 7. 그 다음에 4일 때 3이 들어갈 거라고 볼 수 있고 5일 때 3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다는 얘기죠. 최소 비용이.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이 네 개를 합치게 되면 23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냐면 현재 10까지 들어가고 23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비용이 33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1, 2까지 왔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을 때 보니까 1 다음에 2, 그 다음에는 3이라고 하는 도시를 거쳐 가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비용은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 1에서 2까지 가는데 비용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 1에서 2로 가는데 10이라는 비용이 나오고 2에서 3으로 가는데 비용이 14가 나오죠. 그래서 현재 비용은 24라고 하는 비용이 소요됐다 이거죠. 거기다가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에 대한 걸 산출해 보자. 요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3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3에서 출발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최소 비용. 그럼 3에서 최소 비용은 얼마가 되냐면 아까 여기 보게 되면 7 들어가는 거죠. 7. 또 아직까지 가지 않은 게 뭐냐면 4번 아직 안 갔죠. 4번일 때 얼마냐면 3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고 5번도 아직까지 안 갔으니까 이런 비용은 들 거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전체 얼마 비용이 되냐면 이 13이라고 하는 비용이 추가돼야 된다 이제 향후. 이 두 개를 더한 게 여기 가로로 이렇게 묶이면 되니까 37이라고 하는 값을 됩니다. 이 두 개를 더한 게 가로에다 넣는 거예요. 하나 더해서 여기 1에서 2로 갔다가 3으로 갔다가 이번엔 4로 가는 경우를 보죠. 그러면 1에서 2로 가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냐 하면 1에서 2, 10 여기다 적을게요. 2에서 3으로 가는데 14 조금 전에 했죠. 그 다음에 3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이 여기 7. 그래서
세 개를 더하면 10, 14, 7. 그래서 24에다 7, 31일. 비용은 31이고 여기 비용이 다 산출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 다음에 2, 3 다음에 4. 그리고 마지막 도시 5 하나 남았고 그리고 다시 1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된 비용. 그래서 여기는 10이고 14고 7이고 4에서 5로 가는데 비용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 3이고 그 다음에 5에서 1로 가는데 14라고 하는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더하면 10 더하기 14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14. 했더니 비용이 얼마가 나오나 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니까 10, 이거 더하면 20, 이거 28, 48 이라고 하는 비용이 이렇게 산출된대. 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과정하에서 쭉 푸는 거예요. 전제건 지우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한번 더 해봐야 되겠죠. 1에서 2로 3으로 가고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는 것도 한번 더 해봐야 된다는 얘기. 이게 더 경로가 짧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은 5까지 갔던 얘기는 마지막 도시 4번을 방문하고 다시 1번으로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간다는 얘기. 비용이 얼마가 되냐면 10, 14, 3에서 5로 가는데 비용이 9, 5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이 3, 4에서 1로 가는데 비용이 8. 자, 이거 전체 합을 구하면 비용이 얼마가 나오냐 보니까 44가 나오더라 이거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최단 거리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이걸 가지고 일단 가는 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로 가보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1, 2에서 이번에는 3을 가지 말고 4를 갔을 때 비용은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산출해 보자. 자, 여기 산출해 보니까 1에서 2로 가는데 비용이 1에서 2로 가는데 비용이 10이 나오고 2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이 21이 나오죠. 그래서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을 보니까 31이라고 하는 비용이 소요가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걸 산출해 봐야 되겠죠. 그럼 뭐냐면 4에서 출발했을 때 출발 시 비용이 얼마가 되냐? 최소 비용. 4에서 출발 시 최소 비용은 3. 그 다음에 아직까지 가지 않은 거 한 번도 안 갔죠. 3번에서 가장 최소 비용이 나오는 건 7이라고 하는 값이고 그리고 5번도 아직 안 갔으니까 5번 출발 시에는 얼마가 나오냐면 3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거 더 세 개를 더하면 앞으로 최소한 13이라고 하는 비용은 더 필요하다. 그래서 합을 구해 보니까 얼마냐면 44. 자, 그다음에 이거 뭐 더 진행이 되는데 저는 뭐 제가 이거 이 시간 관계상 뺄게요. 더 쭉 나가도 되는데 그러면 더 계산하면 44보다 더 늘어나겠죠. 하여튼 그건 다른 길을 하는 걸 하나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 1에서 2로 가는 거 다음에 또 1에서 5로 가는 거 여기다. 1에서 2로 갔다가 5로 가는 거 이건 지우고. 1에서 2에서 5로 가는 걸 보니까 1에서 2로 가는데 비용이 10이 들고 2에서 5로 가는데 비용이 10이 들고 따라서 현재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가 되냐면 2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어갔죠.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를 산출해 보자 이거죠. 최소 비용으로. 5번에서 출발했을 때. 5번에 출발했을 때 비용이 3이라고 하는 비용이 최소 비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3번 아직 시작 안 했고 4번도 아직 시작 안 했죠. 그래서 3번일 때 최소 비용은 7. 그다음에 4번에서 최소 비용은 3. 이거 더하면 13.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가 33이라고 하는 이 현재 비용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이 중에 하나만 해볼게. 이렇게 된 거. 1 다음에 2 다음에 5. 그 다음에 이 4를 가지 말고 3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건 나중에 하고 요거만 먼저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요거를. 다음 시간 더 자세히 할게. 그러면 1에서 2로 가는데 비용이 10이 나왔고 2에서 5로 가는데 비용이 10이 나왔고 5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이 3이 나왔죠. 자, 도시 네 군데를 방문했으니까 결국은 1 다음에 2, 5, 4 다음엔 당연히 안 간 거 3을 방문하겠죠. 그리고 1로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10, 10, 3. 4에서 3으로 갔는데 비용은 7. 3에서 1로 갔는데 10. 다 이거 다 더해 보니까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10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비용은 40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온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길을 이걸 먼저 선택했어. 이걸 선택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길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44라고 하는 비용이 나왔어. 아, 여기 그냥 여기서 바운딩. 더 이상 진행 안 하고 여기서 끝. 여기도 가서 보니까 48이 나왔어. 여기서 바운딩이죠. 여기도 40보다 크니까 바운딩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걸 가지고 찾아 들어가는 이런 방식. 그래서 이 최초에 어느 것부터 시작하느냐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 수행 속도가 좀 달라지겠죠. 수행 속도의 차이가 좀 있겠죠. 만약에 내가 1, 2, 5로 가는 걸로 고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찾아 들어갔다면 그 다음에 4번 도시로 가는 걸 찾았다면 제일 먼저 40이라고 하는 비용을 찾았으니까 더 이상 진행하는 것들을 다 바운딩하니까 진행을 점점 길게 나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거를 찾아 들어가는 방식 이걸 갖다가 이 한정 분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하나 이제 다뤄보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먼저 이걸 찾았다고 한다면 하나만 더 한다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래서 3으로 가는 경우, 이래서 4로 가는 경우 한번 1에서 4로 가는 경우를 보게 되면 이걸 지워버렸네. 이건 이게 10이고 여기가 10이고 7. 자, 1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냐 보니까 지워가지고. 1에서 4로 가는데 여기가 이 3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었어요. 10이라고 하는 비용. 여기 1, 2, 3, 4, 5. 그래서 1, 2, 3, 4, 5. 그러니까 1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이 30이라는 비용이 나와. 그러니까 25가 나와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나오냐면 30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왔으니까 현재 들어간 비용이 30이고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에 대한 걸 산출해 봐야 되겠죠. 4에서 갈 수 있는 거 하나가 3, 4에서 출발해서 3. 그 다음에 이 2에서 출발했을 때 비용이 10, 3에서 출발했을 때 비용이 7, 최소 비용이. 그 다음에 5에서 출발했을 때 비용이 3.
자, 이거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23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하면 53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먼저 찾았다고 한다면 여기서 더 진행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더 진행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종료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운딩. 이유는 40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식을 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이런 알고리즘을 바운딩, 브랜치 앤 바운딩이라고 얘기하죠. 바지를 쳐 들어가는 걸 브랜치, 거기서 잘라버린 걸 바운딩이다라고 얘기한다. 자, 요 얘는 다시 한번 이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 월요일 날 수업까지 하고 시험은 6월 23일 날 봅니다. 저 시험은 저희 그 저번 때 중간고사 봤던 거하고 동일한 과정처럼 보고 시험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범위하고 뭐 힌트 드리라기보다 하여튼 저희 그 뭐 이렇게 저렇게 저희 그 준비하실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혹시 전 시간에 저희 그 이 답안 시험 봤던 답안 못 받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못 받으신 분